2월 25일 토요일 브리핑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요경마는 문세영 기수가 이번 주에 10마리를 기승하고 있는데, 문세영 기수가 토요경마만 7마리만 기승합니다. 7마리를. 일요일날 3마리를 기승하는데, 엄청난 마필들을 의외로 많이 기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기마들이 좀 불안한 마필들이 상당히 많아요. 문세영 기수하고 무조건 싸우면서 이겨야 되는 부분이고요. 전개적으로 이점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도 있겠지만은 준비하는 과정이 상당히 좋았던 마필들이 많습니다. 인기마가 불안해요. 인기마가 불안하면은 무조건 배당은 좀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충분히 준비한 만큼 박수홍 토요경마 완벽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다시 한번 동영상도 지켜보고 또 돌려보고 또 돌려보고 준비를 했습니다. 꼭 승리할 수 있는 경마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내산 6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편성은 인기마야 안에서 끝날 수 있는 경주 편성입니다. 일단은 안쪽에 이번만 자이언트 룰러, 일단 지난번에 포화주로 1월 14일 경기였습니다. 상당히 눈이 많이 왔고 그때 주로 자체는 완전히 개판이었죠. 근데 직전 경주만 안쪽에서 최적의 전개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직전 경주보다 더 좋아져 있는 모습은 자체는 없어요. 일단 안쪽 게이트에서 얼마만큼 최적의 전개를 하느냐,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앞선에 붙을 수 있는 세력은 맞겠지만은 그렇다고 얘가 충막감이라는 판단은 되지 않고요. 7번마 아르고 무적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선행을 가려고 지난번에 엄청나게 몰아서 앞선에 붙었습니다. 그런데 무거운 주로에서 선행을 가지 못하고 안쪽에서 약간 따라가는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지난번에 문성혁 교수가 밀었는데, 밀었을 때 반응 모습까지는 괜찮았어요. 근데 3코너를 돌면서 약간의 앞선에 가는 마필들하고 약간 거리차가 있었던 부분이었고, 마지막에 걸음걸이는 끝까지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이번 경우 장점은 뭐냐면, 이 아르고 무적이 이번에는 감량 마이너스 2kg 감량 이점으로 선행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마필이 22조 안병기 조교사 마방에서 최용곤 조교사 마방으로 이적을 했습니다. 그만큼 우태율 조교 마주의 마필들을 최용곤 조교사 마방으로 오면서 성적 자체가 조금씩 나고 있거든요. 근데 말이 괜찮아. 그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선행을 가지 못했어. 그리고 이번에 선행을 갈 수 있는 찬스야. 그럼 오수철 기수가 무조건 밀어서 가야겠죠. 오수철 기수의 단점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마필들을 좀 컨트롤하기 좀 힘든다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쪽에 1번부터 6번까지 빠른 말들이 없기 때문에 7번만 아르고 무적에 무조건 선행식으로 레이스가 전개가 가능하다고 판단입니다. 7번만 아르고 무적, 얘를 일단 기본적으로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데뷔전 7은 5번마 피크니 피닉스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피닉스 클래스 같은 경우는 일단 모래를 맞아봤습니다. 근데 이 마필이 지금 안말이라는 거, 안말 경주에 출전해도 되는데 안말 경주에 출전하지 않았다는 거에 단점이고, 여기에 7번에 대적할 수 있는 마필은 4번마 한강차르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교 때의 모습은 솔직히 말해서 한 60% 정도? 요것뿐이 안 됐습니다. 근데 직전 경주보다 상당히 많이 호전되어 있는 걸음을 가지고 있는 마필이 이 아르고 무적이에요. 한강차르. 와, 조교를 상당히 열심히 잘했습니다. 이혁기수가 만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원래 나기도 마주가 19조 박영호 조교사 마방에 말들을 엄청나게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최영주 조교사 마방에다 일단 넣었어요. 근데 말이 지난번보다 뒷다리 힘이 엄청나게 실렸어요. 그리고 이 정구 운동 자체가 훨씬 더 많이 좋아졌고요. 지난번에 출발 자체가 15초 1이었습니다. 근데 주행검사 때 14초 4였어요. 차이가 많이 나죠. 지금 조교도 부산의 조교사인 장세한 조교사의 동생이 지금 조교를 하는 겁니다. 훨씬 더 말이 부드러워졌고 훨씬 더 말이 단단해졌다고 보시면 돼요. 요거 이번에 노려야 됩니다. 다음에 노렸다가는 배당을 놓칠 수가 있어요. 딱 지금이 배당의 메리트로 노릴 수 있는 경주 편성이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4번 마 한강차르 얘를 가져갑니다. 지난번에 스포조교가 없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에 스포조교 열심히 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7번은 아르고 무적을 강한 축, 여기에 4번 마 한강차르는 배당 마필, 이렇게 두 마필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이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안말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안말 경주 편성입니다.
8번마 단디라는 마필이 있는데 여기 이제 문세영 기수가 타면서 인게임화로 팔립니다. 근데 와 그렇게 막 큰 느낌 자체는 없어요. 지난번에 정말 뭐 모래를 맞지 않고 김용군 기수가 2마리 갖고 정말 강하게 때리는데 마지막 라스트 한 50m 남겨놓고 완전히 걸음걸이가 서버렸던 마필입니다. 모래를 안 맞았기 때문에 이번에도 모래를 안 맞아야 됩니다. 모래를 안 맞아야지 좀 더 뛰는 마필인데 이번에 조교 때의 큰 느낌 자체는 별로 없어요. 그 밤에 2번마 파이널 질주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 파이널 질주 자체가 약간으로 외곽으로 기대는 코너에서 외곽으로 기대는 단점을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근데 그때의 게이트는 11번 게이트입니다. 데뷔전도 12번 게이트, 그 다음에 직전 경기도 11번 게이트. 게이트 자체가 전혀 풀리지 않았어요. 이번에 안쪽 2번 게이트입니다. 빠른 11번마 MJ대로 빼놓고는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어요. 2번마 파이널 질주 이혁 기수가 이걸 따라가는 전개를 한다? 아닙니다. 제가 봐서는 삼성까지 물고 갈 수 있는 경주 편성이라고 판단돼요. 저는 2번마 파이널 질주를 축으로 놓고 때릴 생각입니다. 자, 국내선 4등급 일요일 7경주에 출전하는 한강돌풍이라는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았습니다. 힘도 많이 찼어요. 안쪽 게이트이기 때문에 최근 2번의 경주에서 11번, 12번 게이트 불리한 부분, 또 오늘 2번 게이트 무조건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요. 큐피드 시크 역시 직전종 4코너까지 무리한 전개를 했던 마필이었죠. 근데 이번에 망상 군감에도 빼고 계란형 큰고리 제갈도 빼고 반가지 큰고리 제갈을 일단 신청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장구의 변화를 줬다는 부분이고 이 마필도 지금 마이너스 지난번에 7kg가 빠졌는데 432kg였어요. 여기서 더 빠져버리면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인기마하고 4번하고 8번이 고민이 너무 많이 필요한 마필이에요. 그 반면 제가 여러분들 주중방송에서 말씀드렸던 5번마 해운대 갈매기가 되겠습니다. 이동준이가 주행검사를 하고 주행검사 때 5초대를 뛰었는데 보여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분명히 혈통적인 기대치가 있는 마필들은 배당이 형성될 때 꼭 들어오더라고요. 여기에 기수 자체가 안토니오 기수가 수요일날 목요일날 직접 조교를 했다는 거. 안토니오 기수는 어떤 기수입니까? 모래를 맞지 않고 뛰는 거를 상당히 잘하는 기수예요. 이런 기수들은 언제든지 말의 상태만 좋으면 올라와요. 니카티 조교사 마방에서 안토니오를 불러다가 마무리 조교를 했다는 거는 그만큼 말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5번마 해운대 갈매기 무조건 가져가야 되는 마필이고요. 7번마 소라투투도 중속에 있는 마필입니다. 얘도 혈통적인 기대치가 있는 마필이고 모래에 민감한 부분 때문에 망사 눈가면을 신청하고 나오고 있고요. 9번마 아너로즈 역시 국내산 한등급의 흥오름의 동생 마필입니다. 요것도 머리를 안 맞아봤는데 약간의 여유 부분은 있었어요. 외곽으로 무빙을 뜰 수 있는 타이밍이라는 거죠. 자, 일단은 여기는 인기마가 불안합니다. 현장에서 한 번 더 판단해야 되는데 일단 인기마 중에 가장 안정적인 마필은 2번마 파이널 질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안쪽 게이트라는 거. 여기 단디와 4번마 큐피드 시크는 약간 불안한 부분. 여기 배당이 또인다면 제가 주중 방송에서 관심마 3등 말씀드렸던 해운대 갈배기 요거까지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경주는 2번마 파이널 질주 요걸 놓고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삼경주입니다. 국내선 6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번마 하이그랜드, 7번마 운평축제가 선행형 마필입니다. 둘 다 좀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좀 뛰는 마필인데 일단 이동화 기수, 이혁 기수 둘 다 뭐 앞에 가는 걸 상당히 좋아하는 기수들이잖아요. 이 두 마필이 앞서면서 약간 경합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6번마 하이그랜드 같은 경우는 약간 머리가 자체가 약간 높은 마필입니다. 이 머리가 높은 마필들은 선행을 가야지만 좀 더 뛰는데 또 선행 경합이거나 1300m 이번 경주 거리가 늘었기 때문에 맥없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머리가 높은 마필들은 딱 적정 거리가 1200m예요. 머리가 높아요. 머리 높은 거를 여러분 설명을 좀 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기승자의 머리하고 말머리하고 비슷하게 있습니다. 지금 서가지고 있는 겁니다. 머리가 높아요. 그러니까 머리가 좀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지금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런 마필들은 그냥 온사이드의 선행을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하지만 좀 뜁니다. 근데 이 레이스가 6번하고 7번 이런 마필들이 의외로 좀 빠르기 때문에 둘이 약간 경합을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머리가 높죠? 머리가 높아요.
근데 머리가 높은 단점이 있는 마필들은 선행을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선행을 가지 못하고 또 경합을 이루어지고 1300m 거리 고민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고민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는 안정적인 출마는 5번마 골드마이티가 되겠습니다. 이 5번 골드마이티 같은 경우는 추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직전 경주 9번 게이트에서 차범현 기수가 스타트가 약간 늦으면서 따라가는 전개가 있는데 좀 더 따라 붙을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12월 4일날 몰로 기수가 앞선에 붙어가지고 해결했을 때 모습하고 1월 7일날의 모습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의 마필이지만 그래도 앞선에 붙어줘야지 돼야 되는 분이고, 골드마우티가 지난번에 안말과 순발이 같이 뛰었던 데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편성을 보면은 안말과 순발이 같이 뛰지만 편성 자체가 그렇게 센 마필 자체가 없어요. 5번 막 골드마이티가 그래도 여기서는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라고 판단되고요. 자, 여기에 이제 배당이 형성된다면 2번 막 아라모아가 되겠습니다. 이 18주의 공백은 가지고 있지만은 서인석 쪽에서 마방의 마필입니다. 주행검사 때 강하게 추진해가 모래를 맞아봤고 마지막에 약간의 여유도 일단 보여줬던 마필입니다. 걸음거리를 일단 유지해줬던 마필이 2번 아라모아예요. 여기에 7번과 6번을 보내놓고 그 다음에 따라갈 수 있는 마필이 아라모아예요. 아라모아가 지금 공백이 있기 때문에 좀 덜 팔리는 부분인데 이렇게 안 팔린 마필 자체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5번을 축으로 골드마이트를 축으로 2번만 아라모어 쪽에 일단 공략을 해야 되겠고요. 7번만 온평축제는 일단은 좀 더 고민이 필요합니다. 온사이드 선행을 가야 되는데 6번과 7번이 경합하면 무너질 수 있는 거고, 8번만 그랜드 실버 역시 주폭이 상당히 좋습니다. 직전적인 이용호 기수가 한번 타봤기 때문에 마필의 장점과 단점을 알고 있다고 판단돼요. 직전 경주만큼만 뛰면 여기서는 2차까지는 올 수 있는 경주 편성이죠. 무조건 봐야 되는 마필이 2번 막 그랜드 실버가 되겠습니다. 요거까지 보고 들어갑니다. 자, 일단 이번 3경주는 5번 막 골드마이티 얘를 축으로 놓고 공략하도록 하겠습니다. 4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7번만 마이티로 지난번에 데뷔전에서 이 김동수 기수가 약간 늑발을 하면서 후미권에서 그냥 모래를 쳐맞고 아예 못 올랐던 마필이죠. 근데 7번만 마이티로 지난번에 1번 게이트에서 모래를 요리조리 잘 피해가면서 김혜성 기수가 기가 막히게 레이스 전개를 펼쳐줬던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도 빠른 마필절이 8번와 문학송하고 안쪽에 4번은 메디치 울프 뿐이 없어요. 그렇게 빠른 마필 자체들이 없기 때문에 이 안토니오 기수가 무빙식으로 레이스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라고 판단합니다. 7번마 마이티 룩을 일단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판단됩니다. 7을 놓고 때리겠고, 4번마 메리칠포가 이제 인기마로 팔리는데 얘는 제가 봐서는 눈땡이 기질이 엄청나게 좀 심한 마필입니다. 인기마로 팔리는데 제가 봐서는 이 마필은 결정력 자체가 약간 부족한 마필이라고 판단돼요. 워낙에 1억 1000만원짜리 고가인 마필이었지만은 얘가 지금 10월 2일날 입상에 한번 성공하고 최근 3번의 경주를 보시면 알겠지만 약간의 머리에 민감한 부분과 경주를 진행하면서의 모습을 보면 집중력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뛰려는 의지 자체가 말이 없더라고요. 앞말이라서 그런지 말 자체가 약간 멍텅구리하다 그럴까? 뭔가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발걸음 자체를 계속 보여주지 못했어요. 또 이번에도 인기마 자체인데 이거는 제가 봐서는 좀 고민이 많이 필요한 마필입니다. 8번만 문학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하겠지만 마지막 끝걸음 자체는 별로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라고 판단돼요. 직전적으로 경합을 해서 무너지기는 했지만은 전개적으로 그 정도의 경합에서 마지막 끝걸음이 15초형이다? 이거는 정말 고민이 많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 반면 외곽에 있는 9번마 악동 아르고와 10번마 파워 빅토리 이 두 마필이 일단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9번마 악동 아르고 같은 경우는 데뷔전에 일단 경험을 해봤던 마필입니다. 메디치 울프, 문학송 이런 마필들하고 같이 뛰면서 1과 4번의 1마시를 잤는데 직전 경주의 모습을 보면 거리에 적응하는 모습도 일단 충분히 보여줬고요. 스타트 능력도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8이 쏘고 7이 따라붙고 4가 따라붙고 9가 악동 아르고가 따라붙을 수 있는 경주 편성까지 되는 경주 편성이에요. 편성 자체가 그렇게 센 편성이 아닌 만큼 신의 마필 가져가고요. 10번마 파워 빅토리 역시 지금 DRDMC
박남성 마주의 마필이잖아요. 박남성 마주 마방에서 지금 이 최근 이 두 마필을 지금 구입을 해갔는데, 한 마리는 10조 종목 쪽에서 마방에 있고, 요거는 지금 파워빅터리는 지금 25주 전승균 쪽에서 마방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마필도 앞마리인데 439kg. 일단 조교의 느낌은 괜찮습니다. 일단 얘도 이제 모리를 맞아봤다는 거. 국내에서 4등급 송암티즈. 일요일날 8경주에 출전하는 송암티즈라는 마필하고 병합쪽을 하는데 밀리지 않았어요. 외곽에 불리한 부분은 있지만은 그래도 문세영 기수가 DRDMC, 박남성 마주의 마필들은 언제든지 따박따박 타주고 들어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번까지는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7번화 마이티룩을 가장 안정적인 충막감으로 보고요. 9번화 악동 아르고, 10번화 파워빅토리 영어필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오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 약간의 혼전 경주의 편성인데 다들 해볼 만한 경주 편성입니다. 이 경주 편성에서 박수홍 한번 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안쪽에 이번 비트러너 승거전에 맞아있지만 직전 경주의 추임력을 보면은 오, 이거 뭐 앞말인데 상당히 잘 뛰는구나. 야, 모리도 완전히 적응했거라는 생각이 들었던 마필입니다. 앞말 자체가 7마신을 이겼다는 거는 상당히 장점도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2kg 감량기점도 있는 마필이 2번마 빅트러더가 되겠습니다. 4번마 용비 사월이 되겠습니다. 뭐 선행을 쓰고 가야지만 조금 더 뛰는 마필인데 최근 체중의 변동이 너무나 심했던 마필입니다. 뭐 플러스 14kg, 마이너스 9kg 체중 자체가 들락달락 했어요. 이런 마필들은 뭐 놓고 때리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체중이 좀 안정적으로 해야지만 말의 컨디션을 꾸준하게 유지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했어요. 자, 이번에도 일단 안쪽에서 따라가야 전기를 해야 되는데 아예 이역 기수가 맘먹고 선행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마필이라고 판단됩니다. 요 두 마필 팔립니다. 여기 11번 은혜 마필이 또 팔립니다. 일단 저는 11번 은혜 제가 주중방송에서 관심마에서 말씀드렸던 마필인데 외산 2등급 돌아온 뽀빠이라는 마필하고 병합 쪽에서 전혀 밀리지 않았어요. 뭐 포지션도 앞선에도 갈 수 있고 따라가는 전개도 할 수 있고 가능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일단 11번 은혜 가장 세게 보고 들어갑니다. 흑작권의 한 마리 중에 복병말을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근데 이 마필이 최근 완전히 살아나 있기 때문에 거기다 한 방을 한번 때리고 들어갈게요. 여기 인기바 자체에서 압축을 해야 됩니다. 안정적인 충막감 잡고 일단 후차권 주력 맞고는 복병마 요거 한번 강하게 노려보는 첫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육경주입니다. 국내산 5등급 13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4번마 걸작드림이요. 지금 9주 만에 출전을 하고 있는데 가장 좋아 보여요. 여기 3번마 히어로 사랑도 있겠지만은 4번마 걸작드림은 산의 외곽 전개도 가능하고 1300m에 꾸준하게 잘 뛰는 부분이고 저기도 뭐 잘 맞춰서 나옵니다. 9주의 공백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레이스 전개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요. 8번마 비트업은 모래를 피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마필입니다. 근데 이번 레이스가 의외로 빠른 마필들이 많거든요. 최근 이 비트업이 스타트 중속이 평범하다 보니까 따라가는 전개에서 마지막에 못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의 모습을 보면 돌배한테 졌다는 거예요. 돌배한테 1마신을 졌습니다. 지난번에. 이건 뭐냐면 그렇게 센 마필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이제 주력으로 1번, 4번, 1번, 3번에 주력 맞고는 맞춰 먹었는데 비트업이 이렇게 팔리는 부분이라면 저는 비트업을 세게 볼 필요가 없다고 판단돼요. 5번마 파워풀 삭스 역시 채찍 사용하고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했는데 이번에 안쪽에 3번 히어로 사랑, 4번마 걸작드림 이런 마필, 선행형 마필도 두 마필이 있습니다. 여기 좀 5번마 파워풀 삭스도 머리를 맞지 않고 뛰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여기 제가 이제 노리는 마필은 12번마 모니 장군이 되겠습니다. 외곽 게이트에 불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경주에 앞서는 약간 의외로 좀 싸울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8번마 비트업도 모리를 피하면서 앞선에 붙어야 되고 5번마 파워풀 삭스도 뭐 선행시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고 4번마 걸작드림은 그나마 좋겠지만은 편하게 레이스를 전개하는 게 좀 더 유리하다는 판단돼요.
안쪽에만 다비드가 밀고 가버리면은 3번과 4번, 뭐 5번 이런 마필들이 싸울 수가 있거든요. 그 반면 12번과 머니 장군 같은 경우는 11월 19일, 1월 28일 그때 공백에서도 2차권에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입니다. 승급전에 맞아있기만 좀 덜 팔릴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지난번에 스포조교 2번뿐이 안 했는데 이번에는 스포조교 4번을 하고 나온 거 있어요. 그만큼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다는 거죠. 요거 조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이제 지하주 트랙라이더가 좀 조교를 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국내선 6등급 바로 챔피언이랑 좀 병합 조교를 하는 모습인데요. 쭉쭉 잘 갑니다. 끌고 가게끔. 그러니까 하이군 마필하고 병합 조교였기 때문에 조금 말이 좀 떨리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은 수요일날에 김효정 기수가 조교를 하는 거고요. 훨씬 더 말이 탐탁해졌어요. 단단해졌어요. 추임으로 타는 거예요, 이 마필은요. 김효정 기수가 최근 추임마 의외로 많이 잘 타주잖아요. 조교강도 상당히 올렸기 때문에 외곽의 12번 머니 장군이 붙을 수 있다고 판단해. 빠른 말이 없어요, 이 레이스 자체가. 3번하고 4번을 빼놓고는 3번과 4번을 빼놓고는 빠른 말이 없어요. 그러면 머니 장군도 외곽에서 무빙을 떠서 마지막에 한 발을 쓸 수 있죠. 마지막 끝걸음 자체가 지난번에 상당히 좋았어요. 12초 9였어요. 이것도 무거운 저로 7%의 주로에서 잘 가죠. 요 정도면 해볼 만해요. 이 정도면 해볼 만합니다. 때려볼 만합니다. (12번) 머니 장군, 이번 6경주에는 12번 머니 장군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경주입니다) 국리선 4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 박수홍의 두 번째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일단 5번마 군리셋이 안정적인 충막감이라고 판단하면 저한테 오시면 안 됩니다. 군리셋은 제가 봐서는 이거는 고민이 많이 필요해요. 얘도 모리를 피해야 되는 마필이거든요. 지금까지 입상할 때 모습을 보면 2마리 밖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하든가 막 이러면서 입상에 성공했어요. 근데 11주의 공백을 가지면서 이번에 조교의 강도가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문세영 기수가 목요일에만 딱 하루만 타봤어요. 컨디션 참고로 많이 맞는데 제가 봐서는 목요일날 타보고 탈 수 있는 말들을 10마리 채우다 보니까 이걸 타는 모습이에요. 제가 봐서는 센 말 아닙니다. 분명히 11주에 공백이 있다는 건 뭔가 말이 된 이상이 있는 거예요. 질병 내역을 보면 뭐 근육통 이런 것만 있는데 이 근육통 이런 말만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분명히 뭐 우전지 파행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봐서는 단점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9번만 매직아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에 스타트가 약간 주춤했던 부분이 있는데 모래를 봐도 맞자마자 말이 못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 갇혀버렸어요. 안쪽에 갇혀버리다 보니까 그 갇힌 레이스에서 전기 자체를 못 풀었다는 마필이고요. 자, 그럼 5번과 9번의 인기마 문세영 장출 랭킹 5 안에 드는 두 기수가 인기마인데 이 두 마필의 공략을 하지 않겠습니다. 살아나고 있고 확실히 좋아진 느낌을 가지고 있는 마필을 한번 노려보겠는데 이번에 딱 그 찬스라고 판단됩니다. 1400m에서도 상당히 잘 뛰었던 마필인 만큼 이번에는 가능해요. 무조건 도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한번 여기에 복병마을까지 엮어서 한번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막 군리셋이 빠져버리면은 아예 빠져버리면은 30배 40배도 나올 수 있는 경주 편성이에요. 자, 이번 7경주 박수홍 확실히 임팩트 있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경주입니다. 국리선 3등급 12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10번만 울트라킹이 안정적인 충막감입니다. 얘는 지난번에 솔직히 코스모가 지난주에 박태종 기수가 타고 2등을 왔잖아요. 그 맛비라고 거의 착차가 나지 않았어요. 머리 차뿐이 나지 않았어요. 이번에도 외곽 게이트부터 더 유리한 마필입니다. 얘는 안쪽 게이트보다 제가 봐서는 따라가는 전개하면서 추입하는 게 더 나아요. 선행도 하겠지만 지금까지 모습 보면 따라가는 전개가 낫겠고
6번마 라운드 아리아는 지난번에 제가 이거 빼드렸던 마필인데 마리 상태가 별로였어요. 근데 이번에도 느낌 자체는 그렇게 큰 느낌 자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입상 실패했을 때보다는 약간은 좋아졌겠지만은 그렇다고 완벽하게 좋아진 부분은 아니고요. 안쪽에 1번과 질주번은 무조건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왔죠. 58의 부담량을 짊어지고도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인데 최근에 일단 지난번에 레이스는 상당히 센 레이스였고, 자, 이번에 상대들이 조금 약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1번마 질주번도 가져는 가야 돼요. 지난번보다 훨씬 더 좋아졌고요. 2번마 지상군은 지난번에 조금 앞장에서 힘안배 자체를 못했습니다. 노운하게 빠르게 레이스 자체를 끌어가는 부분에서 좀 아쉬운 부분인데, 문세영 기수는 따라가는 1번을 보내놓고 탈 수 있는 기수잖아요. 그리고 이 지상군이 마지막에 지난번의 모습을 보면 마지막에 30m 지점부터 약간 무너지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분명히 해결이 가능하다는 판단이고, 2번마 지상군도 6번마 7번마 유쾌한 날들도 매번 최근 2번의 경기에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은 얘도 1200m에서는 상당히 잘 뛰는 강자급의 마필입니다. 약간 농땡이 기질들도 있는 부분인데 약간 운도 따라야 돼. 얘는 약간 중간에 약간 무리하면 무너지더라고요. 얘는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4번마 글로벌법에도 마이너스 4.5kg 감량, 추심력이 되는 마필이고. 자, 일단 10번마 울트라킹이 가장 안정적인 마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구경주입니다. 호남 3등급 14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가 박성희 마지막 추천 경주가 되겠습니다. 5번마 별나라 질주가 인기마로 팔립니다. 지난번에 공백에서 출전하면서 바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죠. 근데 이번에 54.5 큰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은 아니에요. 얼마만큼 잘 타주느냐, 그리고 지난번에 앞선에서 약간의 경합하면서 무너지면서 입상에 성공했다고 판단되는 부분이거든요. 1월 7일 경주는 주류 자체도 무거웠고요. 이를 놓고 때릴 생각은 없습니다. 이번 경주는 8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인데 최근 8마리 단출한 경주 편성에서 배당은 상당히 많이 형성되고 있어요. 1400m 거리는 선행형 마필들보다 약간의 선입권에서 추입형의 마필들이 유리한 건 맞는 부분이고요. 이번 경주 압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혼전도예요. 1번은 시크릿버스, 4번은 그레인드래곤, 5번마 별나라 질주, 여기에 8번마 벌말대장까지 팔리는 경주 편성인데 여기서 축 잡고 압축해서 한번 때려보겠습니다. 인기만 한 마리 자르면은 배당의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고 판단돼요. 여기까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성 이번 9경주 임팩트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국리상 5등급 17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6번마 울트라 길럭시는 여기서는 안정적인 충막감입니다. 와, 얘는 조교 때 보니까 야, 이건 진짜 완전히 말이 변했구나, 완전히 좋아졌구나 생각이 들은 마필입니다. 그냥 장산 레이저라는 마필하고 병합 조교를 하는데 전혀 밀리지 않아요. 와, 이렇게 좋아질 수 있나? 할 정도로 좋아진 마필이 울트라 길럭시가 되겠습니다. 승급전인데 얘가 1200m만 뛰고 지난번에 1700m에 바로 입상에 성공했던 마필이에요. 1200m를 이 3세 마필이 1200m 뛰고 1400도 아니고 1600도 아니고 바로 1700m에 입상에 성공했던 게 울트라 길럭시예요. 이번에 조교 때 보니까 국내산 1등급 장산 레이저 일요경마에 후반부 경주 출전하는 마필이죠. 그 마필하고 병합적으로 하는데 야, 그냥 말이 이렇게 좋아도 할까? 제가 봐서는 이 마필은 3세 마 중에 그래도 가장 서울경마 중에 좋은 마필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상당히 준비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이거 코리안 더비 우승하는 거 아니야? 할 정도로 지금 준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최영곤 중에서도 최근 코리안 더비가 1800m잖아요. 거기에 출전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거예요. 울트라 길럭시 가운데 있는 마필입니다. 외곽에 있는 마필이 장산 레이저고 안쪽에 있는 마필이 짜릿한 자유고 꼭 잡고 있죠. 1등급은 장산 레이저는 추진하고 있는데 울트라 길럭시는 꼭 잡고 있어요. 손나 깐딱도 않고 끌고 가려는 힘 자체가 엄청나게 좋아져 말입니다. 얘는 무조건 깨지더라도 놓고 때려야 되는 마필이 됩니다. 무조건 놓고 때려야 돼요.
6번을 축으로 공략합니다. 10번만 옥천 최강은 선행으로 레이스를 전개를 해야 되는 마필이죠. 지난번에 상당히 무리하게 앞선에 전개하면서도 가능성을 보여줬고 레이스 흐름도 딱 맞아 떨어졌고 가장 좋은 마필로 보여요. 6번, 10번의 막권이 일단 기본 막권이 돼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두 마필만 보입니다. 5번만 런던 몬스터도 모리를 좀 피해야 되는 부분이고 8번 블랙참도 모리를 피하는 게 좋고 4번만 원더풀 조이도 모리를 피해야 되기 때문에 외곽 게이트가 더 유리하고 식경준 현장에서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까지 가장 좋은 마필은 6번만 울트라 갤럭시가 되겠습니다. 11경주입니다. 2등급 1800m 경주 편성이 되겠습니다. 1번만 돌아온 뽀빠이. 지난번에 이걸 노렸어야 되는 건데 제가 잔치 잘못했던 부분. 이거 1800m는 돌아온 뽀빠이는 무조건 봐야 되는 마필인데 제가 한 템포 좀 늦었어요. 근데 이번에 부담량이 3kg가 늘었습니다. 너무 많이 늘어버렸어요. 말은 좋지만 이 마필이 54가 넘어가면은 56에서는 55를 들머주고는 최근 계속적으로 깨졌던 부분이 있습니다. 안쪽에 1번 게이트이기 때문에 세 번째, 네 번째 정도 따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5번만 한강의 기상과 10번만 마이티고 지난번 두 마필이 같이 뛰었던 마필들이죠. 5번만 한강의 기상 같은 경우는 승급전에 맞아있는 부분이고 10번만 마이티고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점핑 출전을 하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둘 다 마리 상태는 상당히 좋은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여기에 1번만 돌아온 뽀빠이, 5번 한강의 기상, 10번만 마이티고 다 좋지만은 이 마필보다 제 눈에 들어오는 마필은 3번만 문학문이 되겠습니다. 3번만 문학문을 한번 강하게 한번 노려볼 생각입니다. 부담량도 내려왔고 승급전에 맞으면서 계속 지금 바닥을 치고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송재철이가 탔는데 송재철이가 초반부터 의지 없이 따라가는 전개를 하면서 그냥 뒤 4코너까지 아예 밀려버렸던 마필입니다. 이 3번만 문학문 자체가 스타트 능력이 떨어지는 말은 아닙니다. 분명히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이거를 장추열 기술을 불려다가 수요일날, 목요일날, 지난주 일요일날 스포조교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적 자체가 지금 계속 좀 바닥을 치고 있는 마필인데 장추열 기수한테 홍대우 조교사가 마방에서 조교보가 이런 조교보가 이거 와서 한번 조교해봐라. 말 괜찮아졌다. 한번 타봐라.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직접 조교를 한 것 같아요. 이번 경기 보시면 알겠지만 6번마 빅스고를 빼놓고는 빠른 마필이 없습니다. 한강의 기상도 일단 빠르겠지만 둘 다 약간 끌고 가는 스타일의 말들이에요. 힘한 배를 잘해야 되는 부분이요. 그러면 그 뒤에 3번마 문학문이 따라가면 전개를 하면서 마지막에 취입을 하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조교도 잘 해놨습니다. 장추열 기수는 취입만 차분하게 전개하는 마필 상당히 잘 타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10주의 공백은 있지만 상태 좋은 3번마 문학문 요거 한번 강하게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 한강의 기상, 1번마 돌아온 뽀빠이, 10번마 마이티굿 상당히 좋은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3번마 문학문의 최근의 발걸음이라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됩니다. 여기 그래서 저는 3번마 문학문을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11개 경주를 풀어드렸습니다. 방송 철저히 준비를 했습니다. 방송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마무리까지 확인하면서 좋은 결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여러분들한테 사랑받는 그런 예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고요. 현장에서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